안녕하세요. 뉴욕중앙일보 사회부장 신동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런 어떤 해설보다 이 사회에 대한 푸념을 좀 한 몇 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 손실로 인해서 18년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단독 보도되면서 아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금 온 미국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사실 이 많은 언론과 또 이런 이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무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좀 제가 알아보면은요,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소득세를 18년 동안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사실 합법적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세법상 특히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이제 그러한 특혜가 주어지는데요. 특혜라기보다는 그런 규정이겠죠.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손실이 발생을 하면 그 손실 규모를 규모에 따라서 내가 이듬해에 내가 소득이 발생해도 그 전에 발생했던 손실만큼보다 적을 경우에 그걸 상쇄시킬 수가 있어서 그것이 그 금액을 상쇄할 때까지 소득세를 안 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1995년에 9억 불이 넘는 돈을 손실로 기록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9억 불을 18년 동안 상쇄한 겁니다. 18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었어도 그 9억 불에 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상쇄가 돼서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세금 변호사들도 그렇고요. 다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이런 소득세를 안 낸 거는 합법적, 지금 현행 법을 잘 이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성공한 사업자, 즉 조세법을 미국의 현행법을 잘 활용한 똑똑한 사업가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금 대선 캠페인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나는 그만큼 똑똑하고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일각에선 결국 세금을 그만큼 안 내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그 얘기는 결국 실패한 사업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찌 됐던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의 손실을 이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최고 상류층,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법들이 교묘하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특히 이제 영세한 부동산 사업가들은 그런 법을 잘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법 활용하겠다고 애매하게 손실 기록했다가 회계사 비용, 변호사 비용, 법률 비용으로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아예 안 하고 말죠.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돈을 거래하는 그 액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 회계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돈 많이 주고 9억 불 정도 손실 일으켜서 자기가 18년 동안 세금 안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즉 돈이 있어야 그런 세금도 안 낼 수 있는 거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야 할 이 조세 의무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돈을 세금도 그렇고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을 안 내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도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들, 즉 크레딧 점수가 낮고 소득이 별로 낮은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도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중간 정도 그리고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크레딧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크레딧 카드를 잘 보잖아요. 이자율이 회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없는 사람들은 이 더 많은 이자를 내고 크레딧 카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웬만큼 조건이 좋은 크레딧 카드들은 그렇게 크레딧 점수가 낮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발급되지도 않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요새 많은 크레딧 카드들이 캐시백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면 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그 비율만큼의 캐시백을 돌려주는 겁니다. 요새 보면은 뭐 1%에서 2%, 3%, 4% 하는 그런 리워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런 프로그램들 쓰고 싶어도 크레딧 점수가 낮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요, 크레딧 카드도 비싼 이자율 내고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뭐 캐시백이라든지 이렇게 돌려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돈 많은 이자나 내고 그런 프로그램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크레딧 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차 보험료도 그러니까 운전 기록이 좋은 사람보다 부자들한테 더 적게 책정이 된다라는 한번 그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보도를 했는데요. 그 소비자 권익단체에서 미국의 주요 뉴욕, LA 등 10개 대도시의 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가상 그 소비자를 2명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해 봤답니다. 한 명은 중산층이죠. 한 명은 고졸학력의 미혼이고 그리고 세입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은행 텔러라고 설정을 했고, 한 명은 고소득자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물론 주택 소유주고요. 그리고 은행 간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가 어떻게 나왔냐? 30회 정도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21번이 70%가 사고나 법규 위반 전혀, 한마디로 운전면허기로 깨끗한 그 돈 없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험료가 책정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돈 많이 벌고 주택 소유주고 은행 간부로 설정된 사람은요, 운전 그 기록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최근 12개월에 음주운전 기록까지 있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운전 기록이 깨끗한 사람보다 이렇게 음주운전 기록도 있고 또한 그 운전 기록이 나쁜 사람일지언정 고소득자이고 집이 있고 또 학력이 높다라는 이유로 이 자동차 보험료마저도 적게 나왔다고 지금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좀 화도 나고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돈 없는 이 삶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세한 이런 뭐 푼돈이겠지만 이런 돈 덜 내고 살고요. 네, 뭔가 좀 불균형된 사회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또 많은 이슈가 됐었죠. 사회의 양극화. 네, 과연 요번 대선 이후에 다음 행정부에서 이러한 그 사회적 양극화가 어떻게 좀 완화될지 또 해소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